10쪽 가보자. 10쪽. 자, 10쪽 보면 용어 정리 좀 하고 들어갈 거야.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이 나왔는데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왔어. 집합. 자, 거기 1번 박스 보면 집합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야. 집합이라는 게. 모임인데 이제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수진중 3학년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야. 태평중 3학년 1반 이런 거 괜찮아. 확실하니까. 근데 키가 큰 사람 이런 거 하면 크다는 기준이 애매하지. 이런 건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뭐 잘생긴 사람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라고 나왔는데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요게 이제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재혁이, 현석, 희경이, 나 이렇게가 이제 원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집합의 구성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라고 이제 나왔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합 관련해서 집합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서 이제 문제도 풀고 등등등 해보자. 일단 집합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까 뭐 수진중 3학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막 문자로 막 놓잖아. 뭐 XY가 됐건 AB가 됐건. 그래서 이제 집합도 뭐 집합 A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집합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대문자를 써.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뭐 집합 A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요 안에 소문자 A라는 게 있어. 이게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원소는 소문자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 바깥쪽에 이제 B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A는 요놈의 원소인 거고 B는 요놈의 원소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걸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 요놈이 요놈의 원소라는 뜻이야. 이게 원소 기호가 되는 거고 B는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써줄 거야.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면 이제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이게 일단 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는 게 나왔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를 말 그대로 그냥 나열을 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합 A는 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집합을 얘기할 때는 중괄호를 쓸 거야. 중괄호.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최대한 성의 있게 표현을 한 거고 요 안에다가 원소를 쓰는 거야. 집합이라는 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A, B, C, D, E다 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쭈르륵 쓰는 게 이제 원소 나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원소 나열법에서 중요한 거는 딱 하나야. 뭐냐면 똑같은 걸 두 번 쓰진 않아. 똑같은 걸 두 번 쓰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거 두 개가 겹치는 상황도가 있을 텐데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는 겹치는 건 그냥 하나로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A, B, C, C, D, E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냥 C 뭐 두어 번 나오는 거 같으면 그냥 한 번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 제시법이 있어.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일단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짝대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짝대기. 그럼 이 짝대기를 우리는 바라고 할 거고. 그래서 뭐 읽을 때는 x 바, x는 뭐 유기약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 바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원소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놈의 원소는 X 뭐 이렇게 이제 생긴 놈이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조건인 건데 그냥 편하게는 원소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자. 즉 무슨 말이냐? 집합 A라는 건 X가 6의 약수인데 그때의 X들을 얘기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조건에서 원소의 내용에서 보면 요때 X는 1, 2, 3, 6이 되겠지. 1, 2, 3, 6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원수 나열법으로 쓴다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보고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반대로 요걸 보고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몇 개를 더 해볼게.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원소의 내용이 x라는 놈이 6의 약수래.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거 x는 1, 2, 3, 6이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원소의 모양이 x가 아니고 2x래. 그러면 요 놈들에다가 2를 곱한 놈이 b의 원소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b를 원소 나열법으로 쓴다면 2, 4, 6, 1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원소의 내용도 잘 봐야 되지만 원소의 모양도 잘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그렸던 거야. 그림이야, 그림 한마디로.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집합이 이제 2개짜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이야. 집합 2개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A, B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 겹치는 부분. 그리고 겹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줘. 그 다음에 만약에 3개짜리가 있다면 뭐 이렇게 이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 원소 나열법 그냥 쭈루룩 쓴다. 근데 겹치는 건 한 번만 쓴다.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의 모양, 오른쪽이 원소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 이용하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11쪽에 3번 박스 봐보자. 자, 요거는 칠판에 적진 않을 건데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란 말이 있어. 우리 소수 옛날에 할 때도 유한소수, 무한소수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유한이라는 말은 원소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 4, 6, 12 하고 딱 끝나는 거. 근데 무한집합은 뭐냐면 원소가 한없이 있는 거.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집합 X인데, 아니, 집합 A가 있는데 요 놈이 뭐 3의 배수다. 그럼 3, 6, 9, 12 쭉쭉쭉쭉 계속 있겠지. 이런 게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말이 나왔어. 공집합. 공집합은 뭐냐면 빌공짜야, 빌공짜. 집합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뭐 이상하지만 아무튼 집합은 있는데 원소는 없는 거.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공집합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자체가 공집합을 뜻하는 거야. 공집합을. 옛날에는 이거를 파이라고 읽었었어. 파이. 얘랑 똑같이 파이라고 읽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공집합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제 내가 수업할 때는 편의상 계속 막 이 집합, 공집합 이렇게 막 계속 집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중간중간 그냥 파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건 공식적으로는 요즘은 그냥 파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저 기호를 쓰되 그냥 공집합이라고 한다. 뭐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공집합은 유한일까 무한일까?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 유한이야. 유한의 의미가 뭐냐면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인 거야. 셀 수 없는 게 무한인 거고. 그래서 공집합은 빵개라고 셀 수 있으니까 이제 유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 뭐 NA 뭐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아마 넘버링인가 뭐 그럴 거야. 이 N이. 그래서 NA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즉 집합 A가 1, 2, 3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NA가 뭐냐?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원소가 3개니까 3개가 아니고 NA는 3인 거야. 3. 희경이 보고 있지? 자, 오늘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 독감, 그냥 감기 이런 애들 너무 많은 것 같거든. 약간 좀 건강에 신경을 쓰자. 나도 오늘 이상하게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학원에 요즘 뭐 아픈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학원이 잘못됐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아무튼 건강 관리 좀 하고. 그리고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갈게. 뭐 짧게 할 건데 지금 딱 너네 시기 있잖아. 중3 12월달. 요게 굉장히 안 좋은 시기야. 해이해지기 딱 좋은 시기거든.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딱 비교를 해보면 학교에서의 생활이랑 학교 후에 뭐 이제 학원 이런 데서의 생활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소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겠지만 어쨌건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도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학교 끝나고 뭐 집에 가든 뭐 아니면 바로 학원을 가든 그때도 어쨌건 뭔가 공부를 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변 애들도 공부를 하고 있어. 어쨌건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야 평소에. 근데 중3 12월이 그러니까 다른 학년이면 중2가 끝났어. 그러면 중2가 뭐 기말고사가 끝났어. 그렇다고 어쨌건 중3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안 생기는데 이상하게 중3은 일단 시험도 너무 빨리 보고 11월 말에 가가지고 한 달 이상 동안의 기간을 사실 할 게 없어 학교에서. 뭐 요즘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3 기말 끝나고 그냥 선생님이 들어오지도 않아. 교실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영화 같은 거 틀어줄 때도 있고 그냥 애들끼리 막 카드로 돈 따먹게 하고 뭐 이런 거나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다가 막 12시인가 끝나서 집에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 점심도 안 먹고 막 갔던 것 같아. 뭐 개판이야 개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막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그래서 그 하루의 사이클이 이게 안 맞는 거야. 오전과 오후가 안 맞아서 좀 힘들 수 있어. 또 학교 가면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라고 하고 막 고등학교 가면 니네 큰일 난다고 막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애들 다 쳐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상하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해이해지기 딱 좋은 시기인데 학교 갔을 때 애들이 다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학교 끝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 잡으려면 니네도 조금 더 중심을 잡아야 돼. 아무튼 지금 시기가 되게 힘든 시기인 거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뭐 그냥 완전 개판으로 살았었어. 근데 뭐 지금까지 정도면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좀 더 다른 애들 뭐 학교에서 처음 보는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중심을 잡는다고 좀 생각을 하자.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뭔 얘기가 아무튼 NA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여서 이렇게 돼 있으면 NA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거, 많이 말고 조금 헷갈리는 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자, 근데 참고로 N 하면 괄호 안에 집합이 들어가는 거지. 집합이. 그럼 이렇게 되면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공집합은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빵개니까 얘는 0이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A 뭐 동집합 이렇게 하면 집합의 이름을 쓴 건데 집합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중괄호로 해가지고 집합 자체를 써놓을 때도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2가 되겠지.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괜히 그지 같은 건데 얘는 뭘까 그럼 얘는? 0. 얘는 뭘까? 굳이 하나를 더 비교해서 쓴다면 이것도 있을 거고 얘랑 얘는 뭘까? 그럼 요게 좀 덜 헷갈리니까 이건 뭘까? 자 해이해지면 안 돼. 현세 이거 뭘까? 요 집합의 원소가 0 하나지. 그래서 한 개니까 1인 거야. 얘도 1인 거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파이라는 놈이 파이 혼자 있어도 어떠한 집합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요 집합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상황은. 뭐 예를 들면 이 집합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요게 제대로 된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요 집합의 원소가 요놈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집합 안에 어떠한 집합이 원소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파이라는 놈이 원소인 거야. 그럼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원소는 3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상하게 헷갈려. 그리고 처음 볼 때 헷갈리면 진짜 영원히 헷갈리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뭐 수학을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런 건 딱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딱 이해가 딱 되면 걔는 이제 영원히 이해해. 근데 처음 봤을 때 막 이상하게 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볼 때 기억을 잘 해놔야 돼. 중괄호 안에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야. 원소라는 건. 중괄호 안에 컴마로 구분이 되면서 뭐가 있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원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괄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중괄호 안에 요게 있으면 요게 이제 원소가 되는 거고. 반장. 고. 자, 그러면 문제들을 좀 봐보자. 자, 1, 2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자, 13쪽에 1번 눈으로만 볼 거예요. 눈으로만. 자,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래. 자, 집합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어. 자, 키가 작은 학생. 이거 안 되겠지. 예쁜 안 되고 혈액형이 B형. 요건 괜찮고 키가 170에 가깝다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안 되고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거는 명확하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이것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30 이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 A래. 그러면 A라는 놈의 원소는 50, 15, 20, 25 30까지 있겠네.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4가 A의 원소가 아니래. 그럼 맞는 말이지. 2번 5가 A의 원소다. 맞는 말. 3은 12가 A의 원소다. 틀렸고. 4번 18이 A의 원소가 아니다. 맞는 말. 5번 30이 A의 원소다.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조금만 쉬었다가 14쪽 들어가자. 자, 졸린 사람은 자버려 지금. 자, 다시 시작을 해보자.
3번 봐보자. 3번 엄청 쉬운 거야. 자, 3번 보면 원선화해법으로 된 건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된 건 원선화해법으로 나타내죠. 자, 1번 1, 2, 50 뭐 이렇게 나왔어. 이거를 이제 지금 원선화해법이니까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1, 2, 50이 어떤 놈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어떤 놈인 거야? 10의 약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x 바 해놓고 x는 10의 약수다. 근데 이제 뭐 완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x는 10의 양의 약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번 3, 6, 9, 12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3의 배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3번 일단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쉬우니까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은 x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들이래. 이거 한번 찾아보자. 자, 원소대화법으로 쓸 건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제일 작은 게 뭘까? 자, 제일 작은 게 뭘까? 3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인 놈. 4가 아니고 1이야. 1. 1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겠지. 이해됐지 이건?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문제를 찍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요거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7보다 작은 놈도 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럼 얘는 1, 4, 7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점점점 할 때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점을 딱 3개만 찍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자, 우리 3의 배수다 라고 하면 3, 6, 9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3의 배수니까 당연히 3만큼 차이가 날 거야.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건 이 3의 배수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놈들이지. 물론 앞에 1을 포함해서. 그래서 한 칸 오른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오른쪽. 뭐 이런 놈들이 될 거라고. 즉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라고 하면 그 놈들도 3칸씩 차이가 나는 놈들이야. 그거 기억하고 있자. 그래서 뭐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뭐 어려운 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걸 봐보자.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고, 내용을 먼저 보면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야. 그러니까 x, y가 다 지금 a의 원소야. 0, 1, 2 뭐 이런 놈들인 거야. 그 두 개를 더한 게 b의 원소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놈들이 원소가 될 것 같아? 현서야? x, y는 요놈들의 원소야. 그러니까 x, y가 0, 1, 2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거 두 개를 더한 놈들이 이제 b의 원소인 거지. 그러면 b의 원소는 어떤 놈들일까? 뭘까? 그냥 하나하나 얘기해봐. 응? 자, 약간 당황하고 있으니까 희경이가 도와주자. 뭐가 있을까? 1, 2, 3. 자, 희경이가 지금 1, 2, 3이라고 했어. 자, 재혁아, 뭘 것 같아? 0, 1, 2, 3, 4. 오케이. 자, 저게 답이야. 자,
자, 일단 이러면 틀려. 왜냐하면 지금 희경이가 한 건 뭐냐면 x가 0, 1이다 해서 1, 0, 2 하면 2, 1, 2 하면 3 이렇게 한 거야. 자, 근데 지금 희경이가 빠뜨린 게 뭐냐면 희경이가 한 거는 x랑 y가 다른 것만 생각한 거지. 근데 여기서 x랑 y가 둘 다 a의 원소라고 했는데 x, y가 다르단 말은 없어. 즉 x가 될 수 있는 거 0, 1, 2 될 수 있고 y가 될 수 있는 것도 0, 1, 2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즉 0 더하기 0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생각하면 돼. 자기 자신과도 연상한다. 이런 게 나오면 자기 자신과도 연상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잖아. 왜냐면 이게 실수하기에 딱 좋은 문제야. 쉬운 문제인데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야. 자, 생각해보면 그럼 0, 0 더 0, 1, 0, 2 그 다음에 1, 0 똑같은 거니까 안 쓸 거고 1, 1 똑같고 1, 2 그 다음에는 2, 0, 2, 1, 2, 2 해서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요놈은 x, y였던 거 같고 자, 요것도 해보자. 자, 얘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도 연상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0, 0, 0, 1, 0, 2 다 똑같고 1, 0, 1, 1, 1, 2 2, 0, 2, 1, 2, 2 해서 0, 1, 2, 4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자기 자신과도 연상한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봐보자. 5번. 자, 5번 보면 이거 뭐 눈으로만 봐보자. 자, 무한인 걸 고르래. 무한인 거. 그럼 1번 봐보자. 1번은 원소의 내용을 봤더니 n이 1, 2, 3, 4인데 x는 3n이래. 그러니까 1, 2, 3, 4에다 3을 곱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3, 6, 9, 12 이런 놈들이 되겠네. 그럼 얘는 유한이겠지. 딱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이거 뭐야?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뭐지? 희경.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뭐야? 오늘 나랑 말하기가 싫어?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뭐야? 없지. 9가 제일 큰 한 자리인데 9보다 큰 한 자리는 없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는 없어. 그럼 없으면 이거 공집합인 거고 그러면 유한이겠네. 이해됐지? 그 다음에 3번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이거 유한일까 무한일까?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기하분수라는 건 약분을 다 한 분수란 얘기고, 자,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는 엄청나게 많겠지. 예를 들어서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런 식으로만 해도 뭐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한. 그 다음에 4번 세 자리의 자연수. 세 자리의 자연수 뭐 엄청 많긴 한데 개수는 정해져 있지. 세 자리의 자연수. 그래서 유한이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저거 인수분해해서 2차 분식 풀어보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래. 유리수라는 거 뭐 분수랑 뭐 똑같은 말이지 사실상. 그래서 유리수도 뭐 엄청나게 많겠네. 뭐 소수라고 생각해도 1.1, 1.11, 1.111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놈이 나올 거고. 그래서 답은 지금 무한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이랑 5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6번 넣자. 자, A가 0 하나래요. 원소가. 그럼 NA는 0이다. 이거 맞냐? 틀렸지? NA는 1이 돼야 되지. 원소 한 개 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2번
맞아 틀려? 틀렸지.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 그러면 요거가 원소인 거야. 컴마로 나눠져 있는 거. 그럼 원소가 두 개니까 1이 아니고 2가 돼야겠네. 틀렸고. 그다음에 3번. 자, 요건 맞아 틀려? 맞지? 자, 0, 1, 2 세 개니까 3, 1, 2 두 개 빼면 1 맞는 거네. 3번 맞는 거. 그다음에 4번. 자, 이건 맞나? 틀렸지? 둘 다 1, 1이지. 그래서 틀려. 그다음에 5번. 자,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자, 첫 번째 거 뭐야 이거? 1. 좋아. 얘는 0. 얘는 1. 얘는 2. 해서 더하면 4가 나와야 되니까 얘도 틀려. 오케이? 여기서 아무튼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괄호 안에 누가 있냐? 있으면 원소가 있는 거야. 오케이. 고. 자, 그 다음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어느 정도 하다가 끝을 내보자. 지금 몇 분이야? 15분이요. 자, 참고로 여기 집합 단어는 엄청 쉬운 거야, 엄청 쉬운 거. 니네 인생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때만 되면 시험 점수가 올라가, 다들. 뭐 남들로 올라가서 문제지만 아무튼. 그리고 옛날에는 집합이라는 단어는 뭐 희한하게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왔어. 그러니까 둘 다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2차 함수가 똑같이 나와도 다루는 게 좀 다르잖아. 중학교 때는 딱 이 정도만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이랬는데 집합은 중학교 때 나왔던 거랑 고등학교 때 나왔던 게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래가지고 또 집합이 고등학교 때 고1 첫 단원이 집합이었어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막 부모님 세대라든가 그러니까 아무튼 어른들은 집합 모르는 사람은 없어. 전 국민 중. 막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 막 수학의 정석을 풀면 맨날 집합만 그러니까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좀 어려운 거 나오니까 수학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집합만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합만 책이 지저분하고 나머지는 뭐 깨끗하고 어쩌고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막 그런 말이 있었어. 아 내가 뭐 집합은 잘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었어. 그만큼 집합은 이제 엄청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쭉 한번 가보자. 자, 얘는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집합이 어떤 집합 안에 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원소가 아니고 집합이 집합 안에 그냥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원소라면 좀 다른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잠깐만.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나와. 부분집합.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B라는 큰 집합이 있는데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소랑 달라. 자, 이런 경우를 갖다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원소 기호에서 가운데가 빠진 거야. 원소 기호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이제 집합, 부분 집합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방향은 부등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렇게 보면 B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B 쪽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저렇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주어를 A로 하냐 주어를 B로 하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주어가 A라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물론 뭐 다른 말도 할 수 있지. A가 B에 포함됐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주어로 한다면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긴 할 텐데, 근데 어쨌건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그냥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고 포함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요거구나 이것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게 이제 부분 집합인 거고, 부분 집합의 성질들 몇 가지만 봐볼게. 부분 집합의 성질. 첫 번째, 자, 책 순서랑 상관없이 하자. 자, 자기 자신이 지금 부분 집합이라고 써놓은 거죠. 자, 집합에서는 자기 자신도 그냥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왜냐면 이 부분 집합 기호 요 의미가 뭐냐면 이거거든. X라는 놈이 A의 원소면, X라는 놈이 A의 원소면 걔는 무조건 B의 원소다. 이 얘기인 거야. 이게 부분 집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A가 있고 또 A가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A에 있는 놈이 X가 A의 원소면 A의 원소다. 이게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라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부분이라는 말을 써서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부분 집합의 의미 자체가 요거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그냥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집합. 공집합은 누구에게나 부분 집합이라고 정해놨어. 그래서 공집합은 A건 B건 C건 간에 그냥 모두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다. 그 다음에 요 놈은 모두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 꼭 생각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요거 이제 되게 당연한 건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는 C의 부분 집합일 거다. 뭐 이런 얘기. 이거 이제 삼단론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삼단론법이 그거지.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말 있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A가 B의 부분 집합, 꼬리 물어서 또 C의 부분 집합이면 요놈이 부분 집합이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B가 또 C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A는 당연히 C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가 이제 부분 집합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서로 같은 집합이 있어.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A, B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 표현한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얘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이거예요. 서로 부분 집합일 때. 자,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어. 근데 어쨌건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B가 더 커야 돼. 근데 또 B가 A의 부분 집합이래. 이러려면 서로 같은 놈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랑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랑 B랑 같다 집합이. 그거랑 서로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부분 집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뭐 책에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자,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놈의 부분 집합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집합 A가 1, 2, 3을 갖고 있는 놈이라고 하자. 그때 이놈들의 부분 집합들을 내가 싹 다 써볼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냐면, 꼭 이래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네가 머릿속에 이 체계로 박혀 있어야 좋아.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갈 거냐면 부분 집합들을 여러 개를 쓸 건데 이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 기준으로 한번 맞춰볼 거야. 즉 원소가 빵개부터 원소가 빵개인 부분 집합 먼저 찾아보자. 자, 원소가 빵개라는 건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공집합은 모두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의 부분집합이 맞을 거야. 그 다음에는 A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한 개인 거 찾아볼게. 자, 그럼 여기서 부분집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정확한 정의는 요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하게 생각을 하자면 부분집합이라는 건 여기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는 B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즉 여기서는 1, 2, 3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1, 2, 3이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는데 1, 2, 3 외에 4나 5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라는 건. 그러면 1, 2, 3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 그런 놈들은 1, 2, 3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1, 2, 3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겠다. 1, 2, 2, 3, 1, 3, 1, 3, 2, 3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 세 개짜리는 1, 2, 3 뭐 이렇게 있겠다. 요게 이제 부분집합들이고. 자, 조금 더 여기에서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요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떤 느낌이냐. 자, 어쨌건 개수가 몇 개이든 간에 이 부분집합들이 있으면 어쨌건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놈들이고, 이게 쉽게 말하면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들 총 집합이 8개가 있단 말이야. 이 8개를 다 합쳐놨을 때, 이 8개를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1 개수, 2 개수, 3 개수는 다 똑같아야 돼. 1 보면 하나, 둘, 셋, 4개야. 2도 하나, 둘, 셋, 4개. 3도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다 똑같아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렇게 봐. 요놈들의 부분집합을 2개짜리만 봤어. 2개짜리만 봤을 때도 1, 2, 3의 개수는 다 똑같을 거야. 1, 2개, 2, 2개, 3,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풀 때,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분명히 보게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제 원소가 한 뭐 대여섯 개 있다고 치고 이놈의 뭐 부분집합들의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면 어차피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이 몇 개인지만 보면 되는 거야. 1이 만약에 뭐 8개다. 그러면 2도 8개, 3도 8개겠지. 그러면 1, 2, 3 싹 더한 다음에 8만 곱해주면 되겠네.
뭐 이런 문제도 이제 보게 될 거야. 자, 일단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이게 이제 A의 모든 부분 집합들이고. 그래서 요 8개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여기에서 요 파란 놈, 이 파란 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A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소리. 뭘 뺀 거냐? 자기 자신을 뺀 거야. 자기 자신을 뺀 거야. 왜냐면 자기 자신을 부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근데 부분집합의 정의로 봤을 때는 부분집합이 맞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하긴 하는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 그 자기 자신만 빼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진부분집합인 거고,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게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보이는 용어가 아니야. 크게 중요한 개념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끔 나온다. 가끔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게 자기 자신을 빼라고 했는지 공집합을 빼라고 했는지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상한 놈 하나를 뺐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얘도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요걸 뺀 건지 요걸 뺀 건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나중.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뺀 거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놈이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지금은 몇 분이까? 30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제 7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제 7번이 무시 같은 문제거든? 말장난의 거의 뭐 끝판왕 같은 놈이야. 그래서 이 부분집합 개념 뭐 잘 기억하고 와야 돼. 뭐 문제 풀 때 이걸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칠판 한번 읽어보고 자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개념을 배운 데까지 베이직센